26년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휴가 규정만 고치면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와 정부 지원, 26년 기존 사용 기록, 개인정보 관리까지 4가지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휴가 일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연간 6일이고 11월 27일 이후도 연간 6일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입니다. 현재는 최초 이틀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이 무급입니다. 변경 후에는 최초 4일이 유급, 나머지 이틀이 무급입니다. 이는 법정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가 더 길게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초 4회분의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근로자의 지급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회사의 법정 유급휴가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6년도 기준 정부 지원 상한액은 4일 합계 33만 6,840원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직원의 통상임금과 이 상한액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4회분이 40만 원인 직원이 있다면 정부 지원 상한액을 뺀 6만 3,160원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직원별 통상임금이 다르므로 이 계산은 예시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6년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입니다. 11월 27일 전에 사용한 일수도 최초 유급 4일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원별 사용 일수와 당시 유급, 무급 처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틀을 유급으로 사용했다면 남은 4일 가운데 다음 이틀은 유급이고 마지막 이틀은 무급입니다. 이미 3일을 유급으로 사용했다면 남은 3일 가운데 추가 유급은 하루뿐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처리한 날을 소급해서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급여 4일 확대는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휴가 신청은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일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3일 전까지와 같은 별도의 사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내부 기준을 두더라도 법정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난임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증빙 자료를 구분하고 회사 내부 참고 자료를 공식 필수 서류처럼 안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사실의 비밀 유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도 직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인사, 급여 담당자에게만 확인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서장에게는 휴가 사용일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시행 전에 첫 번째 준비는 규정과 기록 정비입니다. 휴가 규정을 연간 6일,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수정하고 유급, 무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근태 코드를 정비합니다. 26년도 기존 사용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익 처리, 직원 직접 신청과 회사 대위 신청 중 사용할 방식,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보관 위치와 접근 권한을 담당자까지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회사는 규정과 근태 코드, 26년도 사용 기록, 급여 차액, 정부 지원 신청 방식, 증빙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고용24 최신 화면과 서식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26년 8월 4일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전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